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도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꼭 이제 단풍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특히 그 양평하고요. 그 양주 쪽에 양평은 이제 큰 카페가 많죠. 양주 그리고 양주에도 가보니까 호수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풍경 좋은 데가 많은데 그 평창도 좋을 것 같고 제 고향 이제 밀양에서도 제약산 사자봉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산꼭대기 엄청 넓은 갈대밭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동생도 가봤다 하는데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가까운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상암 하늘공원이라도 축제할 때, 그 갈대 축제할 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대량 등록 셀러 극복 DNA 강의라는 걸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극복 DNA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 좋다고 우리 그 숭실대 이호성 교수님께서 그런 강의를 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도 대량 등록 셀러 극복 DNA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성공하신 분들, 특히 이제 실패하신 분들도 만나보면서 기술적인 노하우, 방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 멘탈, 무의식, 삶의 태도와 같은 그 생각 습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가끔씩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이런 분야의 뭐 전문가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어서 약간 BTS 앞에서 댄스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은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또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제 의견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량 등록이라든가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저는 특별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IT 이제 개발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저는 좀 찾아봤는데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대량 등록하면서 실패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발자로서 또 뭐 우리 아들은 뭐 너무 공대생인 거 강조하지 마라, 뭐 없어 보인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인문학을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공대생은 좀 생각 없이 산다 이런 식의 뭐 그냥 자조적인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하는 게 좀 그런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저를 먼저 이제 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그죠. 저도 이제 큰 이제 유튜브는 아니라서 이제 채널이 크지 않아서 아시는 분들, 이제 처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정말 깡시골에서 자랐어요. 낙동강이 있고 이런 경상도 지역 중에서도 정말 이런 산골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엄청 가난한 동네, 낙동강 홍수가 막 계속 해마다 나는, 거의 해마다 났어요. 그런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컴퓨터 언어를 공부했어요. 컴퓨터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물론 컴퓨터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버님이 이제 열심히 농사일 하셔 컴퓨터 정도는 사주실 수가 있고 대학교 등록금도 솔직히 뭐 동생이 이렇게 좀 학비 좀 대주고 해가지고 여동생이 이제 상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옛날 정말 그런 스토리로 저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공부해가지고 저는 20년 정도 비즈니스를 했고요. 그리고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나름 이제 성공한 비즈니스를 진행해 왔죠. 개천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제가 또 IQ, EQ 등이 좀 낮아요. 그런 이제 핸디캡이 있는데, 부모님이 또 끈기, 창의력, DNA 이런 거를 이제 물려주셔가지고요. 우리 이제 다 이제 저희 이제 삼남매인데 전부 다 좋은 대학에서 거의 뭐 탑으로 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저는 또 나름대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저 나름 이제 CQ가 높아가지고요. 큰 어려움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막 100명이 시작하면 99명은 망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좀 시작은 쉽게 시작한 만큼 또 쉽게 그만두시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누적 판매 수를 정확하게 이제 코스모스 1, 2, 3을 다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한 7천 개 이상은 판매를 한 것 같은데 항상 유지되는 분들 보면 적게는 이제 300군데, 많아도 한 5, 600군데 정도에서 항상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냥 그만두셨거나 이제 좀 안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이랬던 거죠.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일 찾으셔가 맞는 일 하셔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구매대행 비즈니스, 대량 등록 비즈니스에서 실패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나 그동안 뭔가 자립적인 경제력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거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 한때 잘 되셨었는데 요즘 너무 이제 어려워지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인생을 한 반평생 정도 살아오면서 배운 점 이런 걸 공유해보면 좋겠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적어도 일을 이제 재밌게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안 그래도 그죠. 자신이 가진 게 없으면 정말 초라하게 생각되고 열등감도 생기고 정말 기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가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동안 건국대학교 저는 이제 회사도 바로 옆에 있는데 이 근대 지역에서 계속 살고 회사도 여기서 설립을 하고 또 이제 대학교 옆에서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건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석사 과정을 이제 대학원에서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IT 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부트캠프에 다니면서 이제 한 2, 3년 정도 준비를 하고요. 또 컴퓨터 학원, 수학과 학원에서 이제 입시학원 같아서 강사를 좀 하다가 1년 정도 삼성 SDI라는 곳에서 개발팀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사가 돼가지고 또 그 분사 회사에서 이제 가격비교 사이트 같은 거 만들면서 온라인 사업팀에서 한 제가 2년 반 정도 더 근무를 하다가 또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10군데 정도 회사를 이제 제가 파견 근무를 다니다가 35세 정도에 재업을 했어요. 35세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그 창업 전부터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대한통운하고 만들었었는데 많이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제가 뭐 예상하셨겠지만 90학번이라 가지고요. 올해 이제 52세인데요. 적은 나이는 아니어서 이제 꼰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 이런 유튜브 이걸 빨리 시작해 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유튜브 시작하시는 게 젊은 게 정말 한미천이라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조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뭐 슬픈 일이죠. 아무튼 뭐 저는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또 도움이 또 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 종일 뭐 듣고 있어도 되지만 일을 하면서 옆에 틀어놓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유튜브로 많은 이제 유명한 분들의 그런 원래는 이 찾아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주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해주시고 또 평범한 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제가 그분들이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클래스 101도서도 이제 구독 강의하고 있는데, 강좌를 듣고 있는데, 정말 강사님들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커먼 같은 데 신청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물론 비용은 한 두세 시간에 막 20만 원도 받고 막 그러시는데요. 그런 이제 한 시간에 뭐 7만 원씩 받는 그런 강의 많죠. 예, 그렇게 들어보셔도 좋은데, 잘 선별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유튜브는 검색어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량 등록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구매된 세무, 법무적인 사항들이라든가 무엇보다 브랜딩하고요. 그 마케팅 같은 그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들어보시면 이분이 이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인 것 보다. 물론 이제 병원에 가면 제일 잘하시는 명의라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듣는 방법이 있고요.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들은 것을 내 경험과 함께 이렇게 화학작용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보는 걸 꼭 추천드려요. 그냥 내가 수학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친구에게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내가 이 정도구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엄청 막 금방 10만 명 모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이 유튜브라는 거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객관적인 자기의 어떤 현재 상황들을 수치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는 보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 뭐 잘 못한다는 게 늘어나면 어떡하나, 인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또 악성 댓글이 붙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악성 댓글 쓰시는 분들은 인생을 좀 거의 실패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유튜브나 뭐 축구 보시다가 아 제가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해 막 이렇게 막 뭔가 영상 그런 식의 어떤 약간 악성 댓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다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서 뭐 금메달 따자 뭐 이런 건 좋지만 칭찬을 하기도 바쁜 시간에 누구 깎아내리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그러니까 마인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저는 루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읽지도 않고요. 그냥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정말 아무리 정말 허접한 걸 보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뭐 이렇게 글을 쓰지, 그것도 유튜브냐? 막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자유니까, 의사표현은 자유인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댓글 차단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댓글을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댓글을 전혀 못 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뭐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굴이 크게 꼭 나와도 되고 이렇게 좀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노트를 남기고 또 책도 저는 막 줄을 이렇게 막 치면서 저도 이제 이런 책 요즘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책을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줄을 치면서 뭔가 어떤 이렇게 막 색칠을 하면서 극투보들 보니까 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책을 거의 한 두세 권 정도를 막 계속 이제 줄을 그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또 내가 떻게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 내용들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거 아니라서 저는 책 다 보고 나서 그거는 그냥 저 버릴 거거든요. 물론 누가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출실한 거 가져갈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필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자기 걸로 소화를 해가지고요. 뭐 어떤 간단한 이 스크립트 작성해서 유튜브 찍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형태가 이제 줌 미팅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오프 믹스라는 곳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온오프 믹스 그런 데 가보시게 되면 강의를 이제 무료로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데가 있거든요. 무료 강의 또 많이 들어보시면 좋고, 유료 강의는 살짝 애매해요. 뭐까지 나가면서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커뮤니티, 돈 안 드는 커뮤니티는 적극 참여하시고, 특히 이제 줌 라이브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방송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구매된 쇼핑몰을 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영상도 가급적이면 켜고요. 그리고 질문도 채팅을 하면서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고요. 또 그 강사님 강의가 좋았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만나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교육은 요즘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참여를 적극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가급적이면 그 강사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뭐 큰 돈이 안 든다면 약간의 비용을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고 또 그분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좋다면 그런 것도 사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굴 만나기 전에 그냥 만나지 마시고요. 해야 될 질문,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분이 이런 답변을 할 거다. 예상 답변까지 저는 써보고 나서 그분을 만나러 가거든요. 사전에 인터넷에서 그분을 조사할 수 있는 거 다 조사해요. 그리고 최근에 올린 영상들 한 10개 정도는 들어보고 가요. 그리고 그분의 관심사가 뭐고 어떤 질문을 할 거고 그분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뭔지 이런 거를 조사해 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플랜과 스펙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나 뭐 내가 군대 나왔다. 뭐 군대가 사실 중간한 대학이잖아요. 뭐 근데 저는 군대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가봤더니 저는 이제 군대 왔다는 것 때문에 군대역에 막 창피해서 못 내리고 막 이랬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어릴 때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아니면 최소한 고려대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대를 온 거예요. 점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세종대역이나 건대역에 내리면 너무 창피해서 거기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리면 이 사람들이 제 건대 다니나 보다 이럴까봐. 근데 요즘은 학교도 스펙이지만 경험이 더 스펙이에요. 다양한 경험, 행동을 해본 경험, 내가 직접 해본 경험,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해본 경험,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걸 뚫고 극복해낸 성과를 낸 경험, 그리고 이 온라인을 다룰 수 있는 온라인에서 뭐 솔루션을 많이 사용해 봤다거나 이런 식의 유튜브를 많이 봤다거나 이런 식의 경험. 이게 스펙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내가 성공시킨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구매 대행이 진정한 사업인가? 이거 사업이 아니다. 뭐 중간 단계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물론 그분의 생각이 뭐 맞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저는 구매 대행만큼 미래적인 사업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추진해야 될 가장 어떤 가장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요. 구매 대행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넘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구매된 뭐 위탁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생산된 게 한국으로 와 있고 그것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또 그 외 국가들과 연결된 글로벌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단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옛날 그 무역이라는 곳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생산자, 제조업체가 직접 되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생각 자체가 저는 좀 미래지기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화 되고 있죠. 갈수록 이제 무역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보따리 사기라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제3자 무역이라 하다가 온라인화, 데이터와 솔루션화, 데이터에 대한 것에 특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장기적인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마케팅 브랜딩이라든가 마케팅에 성공하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실패라는 거는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요. 마케팅이 성공했다는 거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또 제가 이제 인문학적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꼭 필요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좋은 곳에 쓴다는 것은 또 내가 이제 뭐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케팅, 브랜딩에 성공하면 바로 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게 요즘 이제 많이 인기가 떨어졌지만, 어떻게 온라인에서 내가 나를 알릴 것인가. 물론 저도 이제, 지금 1년 동안 저는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저는 이런 분야의 대학, 원 같은 것도 한번 볼 생각이에요. 컴퓨터 쪽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10년 정도 더 하면 타이핑이 좀 느릴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는 마케팅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법무, 세무적인 것들 처리, 오늘 집도 짓다 보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원산지도 뭐 이렇게 장사하다가 원산지 속이고 막 고기 팔다가 잡히면 이제 어떤 법원에 끌려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사실 구매대행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이제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좋은 물건들을 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웃을 돌보는 하나의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물건 뭐 아무거나 대량으로 끌고서 올려놨는데 뭐가 팔리는지도 모르고 팔린다. 이런 식의 마인드면요. 저는 대량 등록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제품들을 고객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요. 고객분이 한 개의 물건이라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아, 그러면 이 물건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물건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물건이 그분에게 정말 좋았다면, 그분이 정말 만족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좋은 물건을 사서 정말 사왔더니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품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줄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 정말 좋은 제품들 특히 이제 그 오랫동안 그것을 만들어 온 어떤 장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는 이런 뭐 물건 하나도 사실 그죠? 서울 우유라는 곳에서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날마다 먹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서울 우유에서 일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강릉커피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팀이 노력을 했겠죠. 이 상품 개발팀이요. 이런 어떤 브랜드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것이 저는 대량 등록 셀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망하는 분들이 많은가? 제가 이제 보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공하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항상 배우고요. 자신을 오픈해요. 가급적이면 이제 솔직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육 강의뿐 아니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배워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뭐 정말 이제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분들에게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중요한데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잘 아는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모르는 거 질문하면 잘 이상한 이제 답변을 받게 되겠죠. 그분이 뭘 제일 할까, 제일 잘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질문력이라고 하죠. 질문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노력이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예요. IT 개발자예요. 솔루션에 대해서 항상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코딩을 하고 있어요. 뭐 언제 주말이든 뭐 집에 가든 저는 코딩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는 분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잘 알겠죠. 그래서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올린 영상들, 특히 이제 소개 영상들 열심히 봐야 돼요. 대량 등록 제대로 하실 거면. 아니면 다른 뭐 대량 등록이라도 하실 거면요, 열심히 정말 거기 올라오는 거 다, 매뉴얼은 다 봐야 돼요. 영상도 다 보시고, 글도 다 읽어보시고, 시간을 그렇게 관심 있는 솔루션은 그렇게까지 많이 알아봐야 돼요. 아니면 그 회사를 방문해서 한번 직접 이렇게 사용 설명이라든가, 그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대신 이제 제가 모르는 거는 마케팅, 세무, 법률, 배송, 뭐 개인적으로 뭐 심리학이나 여행 이런 게 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저는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그냥 취미 분야인 거죠. 대신 이제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은 많은 협력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과 이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연결해 드리거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웃풋을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일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정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발전을 거의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에게 적극 배우고 또 이제 뭐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러기보다는 와, 그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뛰어난 분들에게서 배우고 교육받고 그리고 날마다 배우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실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꾸준함이죠.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는 것보다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더 이상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이상의 노력은 못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앞에 했던 모든 일들이 저는 100%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저는 조금 더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극복 DNA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솔루션이 나쁘건 좋건을 떠나서 어쨌든 예,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은 노력,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일들을 성공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